경찰이 수장이 없는 검찰의 빈집을 털었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잠정 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 금융 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출범 5년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지만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정부의 국정 방향이 담긴 5개년 국정운영 계획과 함께 검찰,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 등 굵직한 국정과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됩니다. 아마도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기능은 어느 부처에 할 것인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예전에 한 명언 중에 개혁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개혁하겠다 미리 꽹가리 치고 떠들면서 하는 거 아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시켜버리는 게 개혁이다. 이런 요지에 말을 했었죠. 적폐청산이니 검수완박이니 이낙지 민주당 시절 말로는 온 나라에 천지개벽할 것처럼 떠든 건 개혁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존이 걸린 싸움에서 내 패를 그렇게 쉽게 까보이는 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곳을 칠 테니 네가 와서 잘 막아라 조기경보 해주는 꼴이었죠. 이제 예고 없이 치길 바라는 가운데 그 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여론이 조금 흔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난 주말 쇼츠까지 수백만 조회수가 터진 동학 개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직사회 자체에 네. 투자 기피 성향이 있어요. 정은경 장관 인사청문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예.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분이 주식 투자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재산신고까지 적법하게 하고 무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심사까지 받고 주식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주식도 잘못하셨거든. 또 보니까 수익률도 별로 안 좋으시던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뭐 파렴치한 무슨 뭐 그런 투자를 한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이게 인사청문회나 뭐 국정감사나 이런 경우에마다 이런 게 반복되기 예.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직접 투자를 조금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삼성전자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저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반도체 특별법에 찬성한 걸 가지고 이해상충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억측과 오해나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꺼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기재부나 어떤 우리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오해 살리를 해서 엉뚱한 그런 누명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들이 어떤 자산 증식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현실하고 시장하고는 시장의 시각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럼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랑 아닌 거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부동산은 내가 사고 팔아봤고 내가 전세금도 내봤고 월세도 내봤고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네.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 네. 엉뚱한 정책이 잘 걸러지지 않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세제 개편안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예. 이게 발표되기 전에 우리 뭐 프로님이라거나 주식 시장에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좀 불러놓고 의견을 들어봤으면 아니 안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대립적 관념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본과 노동을 굉장히 대립적으로 인식하면서 이게 노동으로 번 돈은 아주 신성하고 네. 자본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어서 이거는 뭐 투기의 결과물이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이제 과정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가지고도 어떤 분이 아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은 최고 세율이 49.5%인데 근로소득세는 근데 자본으로 번 배당소득을 이거보다 깎아주는 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땀 흘려 번 돈이 더 우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배당이 확대돼서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네. 사회보장제도는 뭐 우리나라보다 딱히 나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주식을 모아서 거기에서 배당을 받고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기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국민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 사실은 노동소득, 이 근로소득 말고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도 계속 정년 연장에 대해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네. 안타까운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배당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사도 그걸 배당으로 예를 들면 내 근로소득을 좀 보완한다거나 내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고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로소득하고 똑같아야 돼. 자본소득은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사실 AI나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도 더 줄어들고 과거에나 생산 요소가 뭐 토지, 노동, 자본이지 사실은 로봇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AI 발전하면서 자본의 비중이 훨씬 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도 이제 자본가가 돼야 되는 주식 소유를 통해서 자본을 가져야 되는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좀 색안경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고 그게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굳은 신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 안 가격이 씁니다. 오른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안 씁니다. 이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요새 ETF 투자하면서 네. 월 배당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얼마 안 되죠.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배당이 크지 않은데도 배당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쓰고 싶어져요. 소비를 네. 진작시키는 걸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 돈 더 벌게 해주자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더 고루 잘 살게 만드는 길이고 또 우리 네.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해서 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더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맞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세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국 주식시장 누가 투자하겠냐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유는 이게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한 건데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야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언론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기업과 금융개혁 정책마다 증시에 역행된다는 딱지를 붙여 공격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주가 상승을 제약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 정책도 코스피 5000이라는 증시 부양과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원활바른 민주시정의 동지가 직접 농사짓는 소중한 농산물 소개해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